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이후로 대한민국 정부가 탄핵 정국에 들어가 있는데요.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깽판을 보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야, 진짜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까지 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동정론이 점점 더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 윤석열 대통령 계엄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그 결과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그 이후에 사후 조치가 중요한 거겠죠. 아니 대통령이 또다시 이렇게 탄핵 정국으로 들어감에 됨에 따라 경제가 됐거나 정치가 됐거나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으니까 하루 더 빨리 이거를 정상화시키는 게 정치인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법륜 스님이 몇 번이나 강조했던 것처럼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책임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죠. 근데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뭡니까? 놀랍게도 한덕수 권한대행조차도 탄핵을 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야 이거는 좀 오바다 아무리 우리가 미쳐가지고 지금 날뛴다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에 대한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시키겠다 이건 좀 오바 아니야 약간 이렇게 좀 주춤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갑자기 이것들이 무슨 뭐 단체로 헛것을 먹었는지 헛것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뜬금없이 두 가지 이제 뭐 특검법에 대해 가지고 24일까지 반드시 이거를 갖다가 뭐 상정을 시켜야 된다. 뭐 이러고 지금 있거든요. 애당초 그런데 한덕수 지금 이제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 두 가지 특검법 같은 경우는 24일까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연말까지거든요. 연말까지로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인데 지들 멋대로 연말이 지금 뭐 일주일 가까이나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들 멋대로 24일이라고 한 날짜를 자의적으로 정해놓고 이 날짜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당신 탄핵시킬 거야. 이게 지금 깡패 조폭도 아니고 깡패 조폭도 이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무슨 뭐 깡패 조폭이 이렇게까지 대한민국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나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짓거리는 진짜 동네 양아치, 개 양아치도 이런 짓거리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참으로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권한대행이니까 200명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뭐 총리니까 150명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상 초유의 사태거든요. 권한대행조차도 말 같지도 않은 건덕지를 만들어가지고 탄핵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사상 초유의 사태다 보니까 그런 식의 의견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죠.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되고요. 지금 벌써부터 국민들이 야 이거는 진짜 너무하다. 권한대행까지도 아무런 지금 뭐 비리 사항이나 이런 것도 없는데 권한대행까지도 탄핵 정국에 탄핵을 시키겠다라는 거. 국무위원 지금 나머지 한 10명 같은 경우도 한꺼번에 사퇴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한덕수 총리 탄핵시키면은 정말 이거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에 먹칠하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찢어버리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절대 국민들이 간과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더욱 민주당이 저렇게 광기에 미쳐 날뛰고 있었을 때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사람이 몇 번이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헌법재판소 아니겠습니까? 헌재가 그런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게다가 지금 이제 6명 체제로 이제 뭐 탄핵까지 뭐 결정하겠다 이런 식의 여론몰이까지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변론과 심리 요 정도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스멀스멀 이제 기사가 나오는 걸 보니까 탄핵 이제 결정까지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같은 지금 이제 헌재 내부에서도 심지어 지금 헌법재판관이 되겠다라는 후보자까지도 헌재가 6명에서 하는 것은 6명에서 지금 심리랑 변론조차 하는 것 그것조차도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헌재가 무슨 모양 무슨 꼴이길래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내부적으로까지 나오는지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일단 봐야 되는 것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한 헌재의 심판은 늦춰졌습니다. 원래 그 연말까지 이게 다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연말에 또 방통위에서 MBC랑 KBS 1TV 이런 데에 대한 재승인, 제어가 이거 여부를 또 의결을 해야 되니까 민주당이 지금 뭐 2명 가지고도 저렇게 발광을 떨었는데 한 명이 김태규 권한대행 혼자서 하게 된다면 이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또 뭐 MBC랑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완전히 180도 말을 바꿔가지고 한 명이라도 가능해 뭐 이딴 헛소리 할지도 모르겠지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어가 재승인을 의결하기 위해서라도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헌재가 이번에 1월 15일로 그거를 미뤘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원래 예정돼 있는 다른 이제 그 심판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유독 그런데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한 케이스만 1월 15일로 늦췄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일단 헌재가 지금 민주당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어떤 눈치를 보는 것이냐?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한 케이스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이 두 가지와 운명 공동체로 하나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늦출 수가 없으니 그 심판을 늦출 수가 없으니까 이진수 위원장에 대한 탄핵 케이스도 이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만약에 이진수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빠르게 종결이 되잖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를 말씀드리는 거냐? 이진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헌법 소원을 해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왔던 결론이 뭐였어요? 6인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심리랑 변론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들어냈던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한 이 심판이 종결이 되게 된다면 더 이상 그 가처분에 대한 효력도 끝이 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같은 경우도 지금 6명 체제에서 하는 거에 대한 근거가 남아있다 없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날수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늦춰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지금 어거지로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늦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어거지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사안 자체가 졸라게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것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근무했습니다. 하루.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하루 근무했단 말이에요. 하루 근무해가지고 뭔 놈의 무슨 뭐 위법사항이 있습니까? 그리고 2인 체제로 했다 아니다. 이게 2인 체제가 불법이냐 아니냐 이것만 결론 지으면 되는 거거든요. 뭐 심리를 하고 변론하고 이런 것도 금방금방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헌재가 이런 식으로 변론까지도 기회를 늦추는 것이냐.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 심판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 말고는 제가 보기에 이유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카드로 그래서 거론이 됐던 것이 거꾸로 아예 그냥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헌법 소원을 해가지고 지금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헌법 소원 자체를 취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원래 가처분 신청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가처분에 대한 기한, 유효 기간 자체가 본안 사건의 종국 결정 선고 시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탄핵 심판 자체가 끝이 나게 된다면 종국 결정 선고까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가처분 신청이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헌법 소원 자체를 탄핵 심판 자체를 헌재가 이렇게 늦춘다면은 이준수 방통위원장이 그냥 헌법 소원을 취하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종국 결정 선고라고 하는 똑같은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효력도 중단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많은 법조계에서 지금 지적하는 것은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소송 절차가 종료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헌재에서 자체적으로 공익적 관점에서 심판의 이익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취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할 수 있다. 이런 지금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그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죠, 그렇죠? 그 후보 같은 경우도 이진수기가 그런 식으로 취하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소송이 종료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못을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남아있는 거는 그냥 뭐밖에 없었던 겁니까?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이거를 갖다가 빠르게 결정을 지어가지고 헌재가 그냥 종국 결정을 하는 거 그것만이 유일한 이제 남아있는 선택지였는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이거에 대한 종국 결정이 나오게 된다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그것도 그 기간이 끝이 나게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6명에서 하는 거에 대한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거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헌재가 지금 정치적이고 엉망진창입니까? 아이 그래가지고 이번에 조한창 재판관이 이제 그 후보자죠, 그렇죠? 조한창 후보 같은 경우도 뭐라고 이번에 지적을 했냐? 규정이 있다. 규정 자체가 7명 이상 심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6명에서 어떻게 심리를 하고 어떻게 변론할 수가 있냐 이거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라고 꾸짖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말이 이거는 무슨 뭐 정치적인 거를 떠나가지고 그냥 상식적인 얘기인 거예요. 규정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도 아니고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헌법을 다루는 그 재판소에서 헌법을 갖다가 무시하고 법을 갖다가 무시한다라고 한다면 누가 도대체 법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헌재는 민주당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당당하게 입장을 내시기 바랍니다. 6명으로 원래 안 되는 것이다. 헌법 소원을 해가지고 가처분 신청이 나온 거는 이준수 위원장에 대한 케이스인데 그 케이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근거로 쓴다라는 게 이게 도대체 야매도 이런 야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본어 말고는 뭐 딱히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이런 꼼수
꼼수보다는 야매가 훨씬 더 이게 와닿잖아요. 이런 야매가 어디 있겠냐고요. 헌재가 이렇게 야매를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